오늘부터는 스페셜 시리즈로 용어에 대한 진실 찾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용어라는 게 어떤 거는 태생할 때부터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지워진 경우가 있는데,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나은 표현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무의식 속에 계속 쓰이는 용어가 어떤 사람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의식을 또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또 쌓여서 잘못된 정책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실찾기, 용어에 대한 진실찾기 첫 번째 시간인데, 저와 한 몇 편을 계속 쭉 오래 하실 김인석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 김인석 박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만났네요. 예, 참. 네, 생생 칼럼을 많이 주도하시고 진실찾기, 생생 진실찾기가 오늘 되는 것 같은데, 예. 박사님을 생각하면 호탕한 웃음소리를 예. 가지신, 아유, 참. 오늘 그 웃음소리 한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옆에 아리따운 네. 또 우리 박 실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네, 떨리시죠? 더 기대됩니다. 예. 네, 많이 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외면하겠습니다. 네, 방금 웃음소리 들으셨죠? 으하하하라고 예. 아주 교과서대로 오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박사님 그 예. 시장 지배, 뭐 시장이 지배한다, 시장 점령한다, 시장 정복한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그게 마치 뭐 기업이 뭐 그런 전쟁터에서 뭐 시장의 그렇죠. 그런 뭐 예. 뭐 승자 패자가 있고 예. 뭐 그런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지배 복종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 방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이란 게 지배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터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방이 제시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택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이 서로 이제 즉 가격이란 게 시장에서 일종의 공급자하고 수요자 간에 조화가 생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싸게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비싸게 팔고 싶고, 그렇지만 시장이란 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야, 그러니까 손뼉을 칠 때 한 손으로 쳐지는 게 아니고, 거래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그렇죠. 사는 사람이 사고 싶어야 팔 수 있고, 네. 또 사는 사람 입장에는 상대방이 팔고 싶어 하는 거야 조건이라야 팔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발적인 거래죠, 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무슨 전쟁터나 이런 데 비유하는 건 아주, 그게 뭐 때로는 치열하다는 걸, 그게 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좀 이렇게 적당한 데야 비유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꾸 전쟁터에 비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예. 그렇죠. 뭐 시장에서는 뭐 시장이 전쟁이 아니고 그냥 거래나 그렇죠. 예.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대기업을 흔히 재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뭐 체벌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도대체 어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벌이란 게 영어 사전에 수록될 정도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근데 그걸 단어를 지금 이렇게 풀어보면 그것도 이제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올리게 되는 게 전쟁, 군국주의,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걸 또 올리게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군벌, 원래 벌이란 게 벌이라는 말 자체가 전쟁과 관련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문할 때 대문 문자에다가 그 안에다가 사람 인변의 창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벌인데, 이게 정벌, 벌목, 베어서 쓰러뜨리는 게 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베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가문, 네. 그게 이제 군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용어들이 가지는 게 굉장히 우리가 무의식 중에 떠올리게 되는 게, 사실은 상대방을 쳐서 없애서 자기가 점령하고 복종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떠올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용어는 이제 어원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게 이제 군벌, 재벌에 앞서 써 있었던 말이 군벌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단어죠. 그렇죠. 그게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도 없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에서 이제 재벌, 그렇죠. 일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군수물자가 네. 필요한데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목표로 조직화할 때 그 이제 물자를 쉽게 전쟁 물자를 네. 동원하는 방편으로 이제 큰 기업들을 이용을 했는데 그때 그걸 이제 일종의 재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군국주의 체제하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메가드가 사실은 재벌 해체를 한 것도 일본에서 재벌 네, 해체를 한 것도 나중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의도가 무슨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네. 나온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쓰였던 그 재벌이 우리는 지금 대기업 그렇죠. 대기업 집단을 잘못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재벌이라 용어 대신 대기업 집단으로 불리는 그게 게 훨씬 더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이 있고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 하나의 기업.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조그만 뭐 빵가게 하나를 자기가 하든 아니면 좀 더 크게 하든 공장 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고 기업과 기업이 서로 관계를 맺고 예를 들면 핵심 부품 같은 거 그거는 다른데 이렇게 맡겨놨다가 그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제때 공급이 안 되면 자기한테 큰 타격이 있으면 그 내부에 생산하는 건 바깥에서 생산하게 하고 그걸 또 사오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일종의 계열사 같은 걸로.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기업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집단 그리고 그 기업 집단이 상당히 크면 대기업 집단 혹은 뭐 작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업 집단 혹은 대기업 집단 뭐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그 예컨대 무슨 뭐 그게 상대방을 전쟁터처럼 어떻게 무치를 베어 없애는 뭐 그런 느낌도 주지 않을 수 있고 훨씬 더 중립적인 용어죠. 그 자체 안에 말하자면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걸 붙여요. 그렇게 지금은 군국주의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벌이라는 말 자체 상당히 무서운 단어인데 뭐 한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 어원을 따지다 보면은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동원을 해갖고 우리는 그런 제국주의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희생을 당했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그 말하자면 큰 제국 그걸 만들겠다고 말하자면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를 그 임진왜란 때도 왜 대명을 치기 위해서 빌려달라 치기 위한 길을 좀 빌려달라 이런 식 그걸 세웠듯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가 구태여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뭐 별로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뭐 일본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은 많이 이렇게 한국어로 많이 고쳐졌잖아요. 뭐 오뎅이라고 그렇죠 지금 오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재벌이라는 용어도 일본이 어원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빨리 바꾸지 않을까. 역사적 배경 그렇죠. 그것도 사람들도 그건 또 싫어하는 면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나왔다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보지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뭐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일본 태어났겠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여전히 어색하고 참 묘하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재벌이란 다음은 말 또 쓰이는 게 시장 점유, 뭐 시장 지배 이런 게 있는데 점유하다 지배하다 마치 왕정 봉건 시대 느낌 드는데 먼저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영어로는 마켓 쉐어거든요. 그렇죠. 쉐어라는 거는 할당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참 번역이 어려운데요. 마켓 쉐어잖아요. 그러면 마켓 그랬을 때 시장이라고요. 마켓이. 그럼 시장이면 시장을 갖다가 이제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아까 말한 서로 자기 조건에 맞으면 서로 하고 자기 뭐 아니다 싶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자발적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시장이고 거기서 어떤 기업이 자기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그게 이제 쉐어라고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물건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파는 데를 시장이라고 부르면 우유 시장은 우유를 파는 곳이죠. 그럼 거기서 뭐 어떤 회사 매일 우유는 얼마 팔았고 또 뭐 서울 우유는 또 얼마 팔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차지하는 서울 우유 얘기 꺼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좀 요새 민감하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얼마를 차지했느냐는 의미인데 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그 안에 별로 네.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번역을 네. 시장 점유 네. 내지는 시장 지배를 네. 얼마나 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죠. 표현을 하면 그게 마치 지배라는 게 지배 피지배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피지배를 당하고 그러면 누가 피지배를 그럼 지배하는 측이 그거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지배를 받는다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시장이란 게 제가 재밌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어떤 대학생이 네. 예,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했는데 근데 주인이 매우 까다로워 성격이. 조금만 늦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네. 보다 보면 조금만 늦으면 구박하고 응? 네. 너 월급에서 몇 푼은 빼야 되겠다. 실제 빼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이렇게 줘오고 그러니까 미워서 네. 주인이 미워서 이 일식집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나쁜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듬뿍듬뿍 준 거야. 왜냐하면 이게 막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주인이 좀 망하라고. 근데 그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손님들 더 많이 와서 자기가 더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소비자 서비스를 얼마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게 결국은 얼마나 잘해줬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강제할 수 있거나 혹은 누구밖에 못한다 여기는 법으로 너만 장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뒀으면 어이구야 뭐 공급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소비자들이 마음에 들어 하느냐에 따라 네. 그 시장 물론 소비자도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서 편견은 사라질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소비자를 지배한다 응? 생산자가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무슨 시장을 점령한다는 등 그렇죠. 지배한다는 등 거기서 점유를 했다는 이런 표현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 점유라는 것도 특히 뭐 주체 자체를 이제 기업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점유하다라고 될 수 있지만 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뭘 선택하냐,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를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신다면은 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란 말을 미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마켓 쉐어 그랬을 때 별 네. 문제가 없는데 그걸 번역을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율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큰 기업을 두고 시장 지배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네. 해버리면 네. 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도미넌트란 말이 있는 가 있는데 도미넌트 하다 말은 거기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그거를 도미넌트를 지배한다 시장 지배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감상 그건 뭔가 규제돼야 될 대상이고 이런 걸 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예, 네. 그래서 소비자 선택률 네. 뭐 점유율 대신에 네. 시장 그렇게 말하면 훨씬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기준이 생기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기업은 다른 기업 못 들어오게 막아둔대잖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물을 수 있어? 이거 풀어. 응? 라든가 그런 비판도 가능하고 그걸 했다고 어떨 때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데서는 그 시장을 지나치게 미화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기준을 쓰면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네. 데서는 정부가 못 들어오게 한다. 다른 기업은 얘들한테 특혜를 준다. 그거 풀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기존의 것을 미화해주고 네. 전혀 지금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시장 점유율은 소비자 선택률로 그렇죠. 바꿔야 되고 예. 시장 지배자는 소비자 선택자. 기업. 선택 기업 내지는 네. 소비자 선택자. 그렇게 바꾸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지배하다, 점령하다 이런 단어 상당히 많이 써요. 그렇죠. 싸이나 아이돌 그룹들이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을 전역을 이렇게 했을 때 K-팝이 세계를 점령했다 그렇죠. 이런 기사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예. 점령하다, 정복하다 이런 사실 거는 옛날 영토를 예.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이렇게 이제 싸웠던 시대. 그게 이제 네. 지금 언어 관행하고 관계인데 사람들 왜
눈에 띄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들을 때로는 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점령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다 차지한 것 같고 그냥 압도적인 것 같고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이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많은 세계 소비자들한테도 저기 어필했다. 혹은 그 사람도 좋아하게 됐다. 세계인들이 사랑받게 된 K-pop 이렇게 하면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게 된 K-pop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좋다 싶은데 그 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긴 그렇지만 좀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 있어서도 K-팝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도 나머지 뭐 그런 뭐 영국 음악이라든가 그건 아니죠. 그게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큰 기업이 사실 이렇게 점유율 쓰면 안 되는데 많이 시장에서 할당을 하더라도 나머지 소기업들이 이거 다 죽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장하고 정치하고 선거하고 이게 다른 게 선거에서는 다수결로 해가지고 한 표라도 얻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이게 중심이 되는 거라고요. 다수결에 따라서.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근데 시장이란 게 소비자들이 뭐 51% 했다가 49% 한 기업들이, 전부 다 판 물건들을 다시 돈을 돌려줘서 그 사람들이 51%, 그 사간 사람들 다시 51%가 다 차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유가 지배라든가 뭐 지배자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뭐랄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게 참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좋은 이런 말인데 이게 미국에서 마켓 쉐어란 말보다 오히려 더 좋은 말 같아요. 미국에는 마켓 쉐어인데 마켓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마켓이란 게 힘센 놈이 다 차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마켓 쉐어라 그래도 그 말이 소비자 선택률로 안 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 참 괜찮은 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꼭 밝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재산권을 좀 얻어왔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박종훈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미제스의 휴먼 액션 인간 행동 유명하신 민경국 교수님이랑 같이 번역을 하셨는데 대작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그냥 공짜로 사오셨어요? 뭐 사오신 건 아니네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공짜라기보다는 제가 좀 번역을 하실 때 조금 도와드린 게 있거든요. 아마 그걸 봐서 저한테 그냥 써도 된다. 이것도 어떤 서로의 그런 이익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래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뜻을 같이 하니까 이 세상에는 단순히 이제 금전적 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뜻을 같이 하면 또 당신이 가서 좀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가 가끔씩 그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규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아이고 대기업들 그렇게 잘 나가더니 잘 됐다고 이렇게 막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박사님 말씀대로 시장 점유율을 소비자 선택률로 바꾼다면 아니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한 기업을 왜 정부가 규제해? 그렇죠.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쓰면 아까 그 모순된 거거든요. 소비자 자신들이 선택을 해놓고 그래서 크다고 또 뭐라 그러는 게 그게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모순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착각을 일으키냐 그러면 바로 이런 용어 때문에. 용어가 주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언어라는 게 생각까지도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모는 경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너 예쁘다 그러고 심지어 식물들한테도 키우면서 예쁘다 그러고 너 너무 귀엽다 그러면 잘 큰다고 그런 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어를 뭐 지배자 그러면 지배자는 당연히 좀 규제해야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엉뚱하게 이렇게인데 지배자라고 불렀는데 어떤 데는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지배자라고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정부가 독점으로 해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혹은 뭐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게 뭐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똑같은 정책을 쓴다?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얘기를 요약하자면 네. 재벌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되고 시장 점유율은 소비자 선택률 그렇죠. 그리고 예. 시장 지배자는 소비자 선택 기업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잘했나요? 잘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 네. 네. 근데 여기 이런 뭐 지금 얘기하신 거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이라는 거는 소비자의 선택과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그럼요. 존재하기 힘들다. 그럼요. 시장의 예.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가. 예. 네. 그게 이제 참 재밌는 게 그 기업들이 명멸했어요. 유통 기업들도 보면 네. 어떤 기업이 떴다, 어떤 기업이 사라지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살아남은 거는 그때그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네. 쇼핑하기에 그 물건을 구하기에 가장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방식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이 값싸고도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소비자의 예. 마음을 얻는 그럼요. 기업만이 예, 살아남는다. 그럼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거 잘 기억하면은 네. 오늘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재벌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자 이 말 자체가 아주 모순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용어임이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